사람이어서는. 네네. 그리고 제가 정치인인데 언론사를 함부로 고소고발을 왜 합니까? 제 일도 아닌데. 그런데 명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뉴스토마토를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정준길 변호사가 하고 있던 거를 맡아서 하면 배우인 윤한홍이 나올 거다. 윤핵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온다는 거였죠? 그거는. 저기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윤한호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가 될 것이다. 아니요. 그 보도를 말하자면 나오게끔 만든 게 예. 윤핵관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윤한홍이다. 윤한홍이 그러면 이제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해서 그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뭐 제보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인지 저도 알 수 없는데 윤한홍이 배우래요. 예. 그래서 아니 윤한홍이 말하자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배우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일단 증거 없는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뉴스토마토 고소고발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다 사임했어요. 그랬더니 또 몇 달 있다가 뭐 접견 제발 와달라 황금인 엄마 와서 또 울면서 김영기 변호사 이준석 성상납 변호사인 김영기 변호사가 자기한테 사실 연락 와가지고 자기 이름은 절대 밖에다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변호사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를 사임을 그때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도와달라고 막 사정하고 남 변호사님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태영 변호사도 상당히 성실하지만 연차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막 뭐 증인신문을 하든 입회를 하든 어쨌든 배워가면서 해야 될 입장이었고 남 변호사님이 굉장히 정말 어렵게 하실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큰 사건 많이 해봤는데 일단 기록 보느라 눈 빠져요. 그래서 남 변호사님도 막 힘들어 죽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3주, 2, 3주 고민하다가 가만히 있었더니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승은 씨가.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 하고 선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재판 기소된 거 이제 해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랑 영태균 사장은 늘 이준석에 대해서 당연히 부딪히거든요. 네. 네, 그 사건에 관해서만 제가 얘기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강혜경 씨는 아마 증인신문을 탈탈 털릴 겁니다. 이미 나온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사건은 창원지법 사건은 명확히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이기 때문에 뭐 부딪힐 일이 없는데 막 공천 개입이다 뭐다 막 왔다 갔다 조사 받으실 때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저 만날 때마다도 굉장히 뭐 썰을 풀어주시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이준석이거든요. 그 수사 보고서 아마 보셨겠지만 워치독이 다 공개해놓고 뉴스타파도 옛날에 카톡 다 공개했지만 이준석하고 명태균이 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 거는 사실상 증거가 없어요. 그 강혜경 씨가 제공한 그 명태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말하자면 다 전원이거든요. 히어세이라고 하는 그냥 전하는 말이에요. 명태균이 뭐 저기 김건희가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이런 식의 전원이에요. 사실 법률적으로 볼 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증거인 양당 사자 간의 대화가 명확히 나오는 거는 증거로는 이준석하고 명태균이 골자예요. 나머지 대통령 녹음 그거 말이 맞네 이거 하나랑 여사 관련된 녹음은 사실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대통령 두 분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뭐 김 여사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두 분을 포함한 명태균이 지금 저격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있죠. 그 사람들과의 말은 다 이준석하고 명태균 또는 와 명태균 이 3자 간의 대화에 나오는 전원들이에요. 내가 뭐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 이준석이 그래요. 김영선 해달라고 하면 그럼 갖다 주면 이거 통해서 윤상현 갖다 줘. 이러면 한테 진짜 명태균 사장이 여론조사 보내서 윤상현 주라고 해요. 그럼 주고 윤상현하고 어떤 네, 명태균 이분은 나는 처음에는 진짜 그 명태균이 있나 그때 우리 조카들 한참 그 생선류 보내주고 그랬거든. 우리 작은 조카 은경이가 그 제주 옥도 그 옥동구이 그걸 되게 좋아해. 그 전기그릴에다가 왜 저기 그 참기름하고 그 해바라기 기름 같은 거 섞어가지고 50대 50 넉넉히 이제 기름 둘러가지고 그 튀김가루 사다가 이렇게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이제 옥돔에다가 옥돔을 그렇게 해서 이제 튀기잖아. 기름 넉넉히 두르고 전기 그릴에다가 그걸 되게 좋아해. 우리 은경 조카 작은 조카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선류 보내주고 이런저런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간장게장, 뭐 전복장, 소라장 뭐 이런 거 보내줄 때였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명태균하니까 아 명태균이 생겼나?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퍼져. 뭐 그렇게 이렇게 뒤져보다가 정치에는 별 관심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아 그게 아니라 저분이 뭐 옛날에 무슨 핸드폰, 셀폰 가게도 했었고 그랬던 분이구나. 그 대학교도 이제 그쪽 공대 쪽으로 나오고 그랬었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담당 변호사이신가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자기가 소질 있는 일을 개발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사주는 사람 바이어가 되지. 바이어한테 이제 자기가 이런 일을 잘한다 하고 어필을 했던 것 뿐이거든. 저 사람은 그냥 잘 살려고 이제 열심히 이 대외 홍보 활동을 했던 거지. 그 우리 오빠 친구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셀폰 그 가게를 하거든. 근데 한때 잘 되다가 한때 꼬꾸라진 적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거거든.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되게 많이 들어. 애들만 4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내가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셀폰 그 가게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올케 언니도 셀폰 사주고 그랬어. 거기서 일부러 청주에서 가게 하는데 육골에서 하다가 딴 데로 이사 갔나 그래. 그래서 이 저 셀폰 가게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그 생활비를 많이 벌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 자식 뭐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좀 교육비가 많이 든다든지 좀 그런 사람들이 하거든. 그래서 이분도 그 셀폰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거든. 명태균 씨가. 그래서 조금 왜 저렇게까지 큰 사건에 휘말려 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도 이제 고관절이 안 좋잖아. 나도 이제 고관절이 좀 삐끗했는데 원래 엄마도 고관절이 좀 안 좋으셨어. 왜냐면 우리 엄마도 뼈 쪽 골관절염 그쪽이 좀 안 좋으셔. 왜냐면 이제 할머님이 우리 엄마를 낳고 나서 돌아가셨거든. 외할머님이. 근데 사실상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재혼을 하셨지. 중국의 베이징대를 나와가지고 엘리트랑 재혼을 하셨어. 중국에 이제. 그런데 어찌되었든 일본인이시거든. 일본인. 그 일제시대 때 군대 군인이셨어. 별달리 여자분이.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우리 엄마 젖을 못 먹여가지고 이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를 못한 거야. 그 올케 언니가 이제 다행히도 그 우리 그 외갓 집안에 이제 맏 손자를 낳아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동양젖을 먹였는데 동양젖을 누가 많이 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올케 언니도 참 고생하셨어. 우리 엄마의 올케 언니. 밤 3시에 일어나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그 두부를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걸로 우리 엄마를 주셨어. 젖 대신. 그리고 또 그걸 또 팔으셨어. 두부를. 아침에 두부 많이 사잖아. 따끈따끈한 두부.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살림에 보태시고. 집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집이 아니야. 중국에 석유도 있었어. 그 유전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도 그렇게까지 그 우리 올케 언니 엄마의 올케 언니가 신경 써줬어. 우리 엄마한테. 그래도 뭐 두부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 나쁘지. 그 요오드 섭취를 오히려 방해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약간 뼈, 골관절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 삐끗해가지고 내가 좀 안 좋았거든. 왼쪽 고관절이. 근데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접질린 거래.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하나 그 뭐 이렇게 바리바리 막 이것저것 쌓여져 있으니까는 창문을 몸이 세로로 서서 닫지를 못해. 몸이 삐따닥
해야 닫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접지른 거지. 비가 막 한꺼번에 들이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그 이 명태균 님도 그 수머리 곰탕 같은 거 그런 거 자주 드셔야 돼.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드셔야 아무래도 그게 최고지. 기본적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고 요오드를 많이 섭취를 해야 돼. 아주 김치에도 요오드가 많잖아. 김치에만 많나? 저기 뭐 미역 오이 냉국 그런 데도 요오드가 얼마나 많아. 미역이 지금 그저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 사람들이 환장하게 좋아한대. 미역국을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한대. 미역국을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골관절염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그런 게 땡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명태균 님한테 그냥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그 셀폰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약간의 돈, 그러니까 직원도 뭐 한두 명밖에 못 데리고 있지. 직원을 뭐 4명씩 5명씩 그렇게 데리고 있고 뭐 리퍼브 셀폰 같은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정말 저렴하게 조건 좋게 팔을 수 있고 뭐 그러려면 한 매장에 한 4명 5명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그렇게는 못 데리고 있어도 1명 2명이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5억 원 정도 증여를 해줄게. 그걸로 이제 셀폰 가게 차려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아니야. 그 어떤 공학적인 일을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또 시간 나면 개발해서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일을 사업화할 수 있게끔 뭐 그 정도 돈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하셨던 일이 그 셀폰 가게 하셨으니까 셀폰 가게를 이제 조금 그 작아도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어도 차릴 수 있도록 거기서 내 있지는 못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증여를 할게. 미국에 이제 증여세를 내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 김지영 회계법률 번역에서 좀 공학의 소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학도로서 어떤 사업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쩌다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 기반 그런 것까지도 이제 무너져 내린 분이니까 그냥 그 서민들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에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 분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돈이 과다하니까 미국에 증여세를 내고 명태균 님한테 그 5억 원만 그렇게 이제 셀폰 가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경제적 지원을 해줄게. 그러니까 증여를 해줄게. 5억 원을. 근데 뭐 본인이 당신께서 이제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뭐 내가 뭐 쉽게 말하자면 편의점을 하는데 좀 작게 실평산 뭐 10평짜리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나는 김치를 주겠다. 그 냉장고에 그 조그마한 항아리 이렇게 넣어놓고 그 안에 김치가 있어. 나는 집에서 만든 김치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라면 먹는 사람들, 도시락 먹는 사람들은 김치는 공짜로 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이한 뭐 그런 편의점을 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취향이고